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라고 물었고, 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진짜 갑철수가 MB 아바타가 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가 그토록 외쳤던 새정치를 진짜 새정치로 만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후 안철수는 많은 국민들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하며 영원한 정치 낙제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버린 셈이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에서 언급한 프레임 전쟁에 패배한 결과인 거죠. 앞으로 안철수 자신이 만든 프레임은 깨지지 않을 텐데요. 이토록 한심한 정치인은 본 적도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겁니다. 2020년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사회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국힘당이 꺼내든 정치 프레임, 백신이 먼저다. 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도 아니고 방역이 먼저도 아니고 이 위중한 상황에 백신이 먼저다. 참 대단한 논리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과 사안마다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온 정당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니 백신이 먼저다라는 말을 꺼내든 건데요. 그러는 국힘당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집권 여당과 정부만의 일일까요? 너무 가볍고 단순한 무개념의 논리, 순간순간 당리당략에 따라 꺼내드는 프레임들, 자기 합리화와 현실 부정이 낳은 모순 덩어리 집단, 그게 국힘당 당신들입니다. 15일 윤석열 검찰청장의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역시 윤 청장은 또 불참하는데요. 이 반성도 최소한의 뉘우침도 염치도 없는 인간은 아직도 자신이 초법적인 존재인 줄 아는 거죠. 설령 자신이 아무리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다고 해도 본인 역시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야 할 당사자인데요. 더 두고 볼 이유가 없는 최악의 인간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윤석열 검찰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간 꽁꽁 감춰 숨겨왔던 진실들이 무너져 내리며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윤석열 검찰의 패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곳곳에서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선언 한두 개는 나와야 할 테지만 이 한몸통인 검사들은 오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획사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 협찬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주 국민일보의 사업부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석연치 않았던 건데요. 당시 두 게임업체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 컨텐츠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실상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국민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들 업체가 코바나 측에 직접 돈을 건네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 컨텐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국민일보는 코바나 컨텐츠 측과 각자 협찬금을 유치하기로 계약하고도
코바나의 후원금 통로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컴투스를 인수한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업체들은 지난해 6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인 야수파 걸작전에 협찬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후원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잇따른 수사 대상이 된 김건희 씨의 기획 행사들이 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었는데요. 지난달 서울 서초 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코바나 콘텐츠의 과세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행사 후원업체들의 협찬 전달 경위는 물론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당시 게임 회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기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술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와 검사의 통상적 대화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요. 보소 의견서나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부인과 사적인 통화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남부지검 조사실 김봉현 씨가 검사에게 보석 이야기를 꺼내며 의견서를 부탁합니다. 부탁이 계속되자 검사의 답은 애매하게 바뀌는데요. 이어 특이한 상황도 녹음됐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씨가 검사실 전화로 부인에게 전화를 건 건데요. 통화는 1분 남짓 계속됐고 대부분 안부 인사였습니다. 이날 김봉현과 검사 간 오간 대화를 정리해서 재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김봉현, 변제하고 인정할 거 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 요건 문제는 검사, 지금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건 저도 죽습니다. 김봉현, 저는 이제 그냥 그 일이라도 검사님이 좀 해주시면 검사,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런데 뭐 서로 있으니까 서로 뭐 중간에 틀린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확인 전화 한번. 김봉현 010땡땡땡땡 집에 있었어? 날씨 많이 추워졌지? 강아지는? 여보 내가 찾아보라고 한 거 찾아봐. 다른 일은? 나 아주 잘 지내. 변제하고 그 인정할 거 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런 요건 문제는 저는 이제 그냥 그 일이라도 본전이 좀 있다 그러고 해가지고 훨씬 쓰고 있었어요? 말씀하셨지. 하기는 여보. 어쨌든 여보 그거 내가 찾아보라 한번 찾아봐. 다른 일은 나는 아주 잘 지내. 조사 확인이라는 검사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수사협조에 대한 편의 제공이었고 검사가 이런 통화를 여러 차례 제공해줬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김봉현, 그 항소 때 증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검사, 그런데 증언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아무튼 그게 별 영향가는 없는 것 같고 김봉현, 검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지만 걘 너무 불쌍해가지고 검사, 네 그럼 또 김땡땡씨 이거 하면 항소심에서는 많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김 씨는 6개월간 검찰에 충성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다고 해왔는데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폭로 직전까지 검사실 안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남부지검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보석 의견서를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통화를 시켜준 것은 옛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결정할 사안이지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녹취록 파일 전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1호부터 10호까지의 모든 수사는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 사퇴하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